하지만 비트코인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가상화폐로서 어떠한 실물과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비트코인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가상화폐이자 동시에 가장 비싼 가상화폐로 자리하고 있죠. 역사상 처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컴퓨터 코드가 현실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인터넷에서 태어난 가상화폐. 믿음이 있는 곳에 가치가 생겨나는 것일까요? 만져지지 않는 디지털 코드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돈이 될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자라나면서 가상화폐의 가격은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를 일이겠습니다. 돈의 가상화는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이 시대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합니다. 기술은 그동안 수많은 변화를 만들며 인간의 자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에게 기술에서 아예 손을 떼라고 합니다. 기계들끼리 대화하고 기계들끼리 판단합니다. 인간의 자리를 파고드는 기계들. 우리의 삶 자체도 가상으로 흡수되고 있습니다. 더욱 단단해진 가상세계는 우리의 인간성 자체도 변화시키고 있답니다. 현실 넘어 가상 어딘가에 살게 된 시대,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모든 사건들이 독립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상이 현실과 역전된 관계를 맺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가상화 혁명이라는 단어로 정의했습니다. 가상과 현실이 역전된 것은 산업계의 판도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관련 기술 기업들이 전 세계 산업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물건, 돈입니다. 사회가 가상화되고 지능이 가상화되는 것처럼 돈이 본격적으로 가상화된 시대입니다. 현실의 화폐마저 가상이 빨아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미래는 과거와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정부가 사실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던 화폐가 어떻게 가상의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영민 님을 모시겠습니다. 기술의 관점에서 묻습니다. 가상화폐의 도전, 그리고 새로운 10년. 세 번째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물건, 돈입니다. 사회가 가상화되고 지능이 가상화되는 것처럼 2010년대는 돈이 본격적으로 가상화된 시대입니다. 돈은 더 이상 동전이나 지폐와 같은 물질성을 갖고 있지 않고 디지털 데이터로서 그리고 디지털 신호로서 재탄생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화폐인 달러는 90%가 실물로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러의 90%는 장부에만 존재하고 그 장부는 대부분 은행 서버에 기록되어 있는 디지털 데이터인 것이죠. 즉, 우리가 현실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하는 달러는 이미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동전과 지폐를 여러 국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정부가 이제는 현금 없는 사회라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금 남아있는 실물의 돈 역시도 사라지게끔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 역시도 잔돈을 이제는 거스름돈으로 받지 않고 어떤 디지털 토큰으로서
전달해주는 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발표한 바가 있죠. 선진국에서는 이미 현금 없는 사회를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고 있고 특정한 금액 이상의 돈 거래인 경우엔 현금 거래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스타벅스 매장에 가게 되면 저희 매장은 현금 없는 매장이다 라는 답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만 가능한 그러한 스타벅스 매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현금이 사라지고 모든 화폐가 디지털화되는 하나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예시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올해 리브라라는 자체 화폐를 발행하겠다라는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죠. 비단 페이스북뿐만 아닙니다. 미국의 수많은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자체 화폐를 발행해서 자체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승차 공유 기업인 우버 역시 우버머니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우버머니는 우버가 가지고 있는 생태계, 단순히 승차 공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버전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버이츠 역시 가지고 있죠. 우버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태계 안에서 쓰일 수 있는 화폐, 우버머니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승객들이 우버를 부를 때만 우버머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버의 운전기사가 월급을 우버머니로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 나아가서는 우버머니로 대출도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카카오와 네이버 역시도 각각 자체적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업들, 가장 앞서 있는 선진적인 디지털 기업들은 자체적인 가상화폐를 발행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모두 목격이 됩니다. 이들이 말하는 화폐는 실물 화폐가 아니죠. 우리의 앱에 존재하는 그리고 서버에 존재하는 어떤 디지털 숫자, 가상화된 화폐일 것입니다. 2010년대에 역시 수많은 가상화폐 중에 비트코인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화폐와 약간 다릅니다. 첫 번째로 누가 만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운영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전 세계의 컴퓨터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컴퓨팅 파워를 할애해서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화폐인 것이죠. 그리고 현실에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인터넷에서 처음부터 탄생한 돈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비트코인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가상화폐이자 동시에 가장 비싼 가상화폐로 자리하고 있죠. 물론 그것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모를 일이겠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지만 저는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처음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컴퓨터 코드가 현실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귀한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고 또 많이들 지나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귀한 가치를 갖는 것은 항상 어떠한 실물 버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구리가 그랬을 거고요. 금도 그랬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떠한 실물이 있는 것을 가치가 있다라고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치라는 것은 어떠한 물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가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한국에서는 가끔 알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을 여기서 지지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들 그리고 세계 경제의 움직임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뉴스 3가지가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웠다라는 칼럼을 쓴 사람, 마크 앤드리슨의 벤처 캐피탈 회사가 있습니다. 앤드리슨 호로위츠라는 벤처 캐피탈 회사이죠. 2010년대 최고의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로 불립니다. 에어비앤비, 리프트, 핀터레스트의 초기 투자사였죠. 최근에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회사의 법인 형태를 바꾸게 됩니다. 더 이상 앤드리슨 호로위츠는 벤처 투자사가 아니라 투자자문사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을 재등록한 것인데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2020년대 동안 더 공격적으로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업들, 디지털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에선 법으로 벤처 캐피탈이 가상화폐나 디지털 자산과 같은 데 투자할 수 있는데 규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규제를 벗어나서 이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어서 회사의 구조를 바꿨다는 것입니다. 마크 앤드리슨은 2010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하고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먹어치운다라는 칼럼을 2011년에 쓴 사람입니다. 그가 2020년이 시작하기에 앞서 2019년에 자신의 투자사를 투자자문사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건 역시도 2030년에 돌이켜보았을 때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으로 회자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소셜미디어는 역시 페이스북과 트위터이죠. 트위터의 CEO 잭 도시는 굉장히 드러내놓고 비트코인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죠. 전 세계 단일 화폐가 있듯이 인터넷이라는 세계에서도 단일 화폐가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높은 확률로 그것이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말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잭 도시는 트위터 이후에 스퀘어라는 핀테크 회사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는 2020년에 아프리카로 아예 이주해서 비트코인을 더 아프리카에서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전개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잭 도시는 2020년에 6개월 이상 아프리카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아직 발전하지 않은 아프리카의 대륙의 금융망을 비트코인 기반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만들어내겠다라는 발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을진 모르겠으나 한 가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2020년대는 새로운 화폐와 새로운 운영 시스템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스타벅스 역시 2020년에 미국의 일부 지역에서 비트코인 결제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은 아마 고객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을 지불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예측할 건데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스타벅스 지갑 앱에 비트코인을 환전해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사실 한국에서나 혹은 미국 안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충전한 스타벅스 포인트를 미국에 갔을 때 환전하지 않고 곧바로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에서 결제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스타벅스 지갑은 한국 돈이 들어있지만 미국에 도착했을 때 환전하지 않고 그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꿨다가 그 비트코인을 다시 스타벅스 포인트로 바꾸는 방식의 기술을 스타벅스가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렇게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우리는 해외여행을 갈 때 환전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냥 스타벅스 월렛에 돈을 충전하고 해외에 가서 그 돈을 비트코인을 거쳐서 현지화폐로 바꾼 뒤 스타벅스에서도 사 먹을 수 있고 스타벅스와 파트너십을 맺은 어떤 기업에서도 그 지갑을 사용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사건은 우리가 한국에서만 들어온 비트코인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흐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이 흐름을 디지털 화폐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리브라, 우버머니, 그리고 스타벅스가 갖고 있는 스타벅스의 결제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롭게 열리게 되는 가상의 경제 생태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들이 전 세계의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단순히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의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가 진짜로 주목해야 될 거는 경제 생태계 자체가 가상으로 옮겨나가고 있고
가상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화폐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바로 그 흐름입니다. 다양한 패권 다툼이 있는데요. 저는 이 전쟁을 두 가지 층위로 나눠서 해석합니다. 첫째로 가상 경제 생태계와 현실 경제 생태계 간의 경쟁. 두 번째로는 가상 경제 생태계와 다른 가상 경제 생태계 간의 경쟁. 이 두 가지 층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0년대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다양한 실험 중에 비트코인과 블록체인도 흥미롭지만 페이스북이 발표한 리브라 프로젝트 역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 안에서 있는 다양한 결제 활동들을 리브라라는 화폐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인데요. 단순히 그 화폐가 페이스북 생태계 안에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리브라에 참여하고 있는 파트너십 기업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경제 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우버, 리프트, 그리고 페이팔, 이베이, 마스터카드, 비자, 스포티파이 같은 기업들이 리브라 프로젝트에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 돈을 보내는 것, 음악을 듣는 것, 차를 부르는 것, 다양한 경제 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리브라 프로젝트가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비전은 아마도 이들이 만들어내는 현실의 경제 활동을 리브라라는 화폐로 통일하려는 어떤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점점점 현실 화폐를 쓸 이유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브라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도 살 수 있고 친구에게 돈을 보낼 수도 있고 차를 부를 수도 있고 여행에 가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원화의 가치나 특정한 자국 화폐의 가치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환전을 할 필요 없이 리브라 지갑에 돈을 충전하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에 가서 리브라의 파트너십이 맺어져 있는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다양한 상점들의 서비스를 바로 리브라 앱에서 결제할 수 있게 된다면 사실상 현실의 돈은 의미가 없어지고 점점점 화폐의 주도권은 이러한 디지털 통화 혹은 가상화폐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패권 다툼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만 가상화폐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우버 역시 우버머니라는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옆나라 중국을 보게 된다면 디지털 위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위안 프로젝트를 통해서 알리바바와 텐센트를 통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가상화폐가 유통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우리는 20세기에는 원화와 달러와 엔화들의 경쟁을 보았다면 21세기에는 리브라와 우버머니와 디지털 위안, 비트코인과 같은 수많은 가상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화폐들의 경쟁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가상경제 생태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모두 다 사용처를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 화폐를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화폐의 사용성을 더 넓힐 수 있게끔 송금도 되고 적금도 되고 결제도 되고 투자도 되는 그런 화폐를 모두 다 만들고 싶을 것입니다. 가상경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가상화폐의 발행 주체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자신의 가상화폐 사용처를 늘리거나 혹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방식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리브라가 스포티파이와 페이팔과 그리고 우버 등과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는 자신의 리브라 화폐를 페이스북 안에서만 쓰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리브라로 우버도 부를 수 있고 이베이에서 물건도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은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 사이도 있을 것입니다. 페이스북 리브라와 위챗의 디지털 위안이 서로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페이스북의 경쟁사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서로 자신의 가상경제 생태계를 공유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가상경제 생태계의 각축장이 일어날 텐데 그 중에 중립지대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트위터가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파트너십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고
자신의 경제 생태계를 주도권을 놓치지 않고 확장하기 위해선 중간지대,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누구의 허용이 필요 없는 그러한 가상화폐가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어떤 가상화폐의 표준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다양한 프로토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리브라 역시도 가상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프로토콜이고 우버머니 역시 가상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프로토콜일 것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이길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많은 기업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기업의 소유가 아닌 프로토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디지털 화폐가 탄생할 것이지만 그 디지털 화폐를 매개하는 핵심적인 자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부의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이것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될지는 사실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불완전한 기술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역사를 보면 원래 과거 세대의 돈이라고 불렀던 것은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금과 달러를 깊게 연동시킨 이후에 다시 그 연동을 또 잘라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달러가 사실상 금보다 더 귀한 돈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저는 마찬가지의 현상이 가상경제 생태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서 생각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미국이 주도하는 가상화폐, 그리고 저는 그 대표 후보가 페이스북 리브라라고 생각합니다. 이 페이스북 리브라가 비트코인의 지위를 추격해서 새로운 어떤 가상경제 생태계의 표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렸을 때 그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것은 결국은 표준을 제시하는 자입니다. 그 표준은 특정한 국가가 지배할 수도 없고 특정한 기업이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그 표준에는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나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반영되는 케이스는 있죠. 하지만 어떤 프로토콜도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기업이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프로토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프로토콜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디지털 가상경제 생태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기업들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이 표준을 잡기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트코인을 투자의 수단이나 투기의 수단으로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비트코인 너머에 있는 가상경제 생태계가 열리는 이 현상, 그리고 이 표준과 프로토콜을 잡기 위한 다양한 기업들의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우리가 진정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기업들이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우리의 경제 생활에 침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의 가상화폐를 쓰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실제로 구매하는지 그 기업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거래 내역과 여러분들의 금융 생활을 특정한 사기업과 민간 기업이 보는 데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2020년대에 부각될 굉장히 큰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정부가 이제 현금 없는 사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많은 국가는 현금 없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은 패권 다툼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원할까요? 비트코인의 익명성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알파고 신하씨님은 비트코인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지 잘 아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터키 언론사의 한국 특파원이었는데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이유가 단순해요. 우리 회사에 있는 선배들이 터키 대통령이랑 관련된 나쁜 기사들을 쓰니까 회사 전체가 없어지고 우리 회사 선배들 다 감옥에 들어갔고 그분들의 가족들도 지금 다 이렇게 연좌제처럼 일을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저는 그나마 여기서 이제 살아남았는데 터키에다가 그 지인들한테 돈을 보내줘야 된다는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책임감이라고 해야 되나 의무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돈을 보내줘야 되는데 제 은행으로 보내면 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터키에 들어가는 순간 똑같은 죄로 저도 지금 체포를 당하는 사람이고 누가 저한테 공식적으로 돈을 받으면 반역죄로 그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어떻게 저는 터키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줄 수 있을까 해서 많은 고민 끝에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사서 그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봐서 투자 개념으로 아니고 진짜로 말 그대로 불법 거래하려고 비트코인을 사서 이제 터키에 보냈어요. 왜냐면 안 보이잖아요. 비트코인은 마치 현실사의 현금처럼 검열을 피하고 누가 썼는지 누가 누구에게 돈을 보냈는지 알 수 없는 익명성을 갖고 있는 화폐입니다. 이것이 불러일으키는 문제도 굉장히 많죠. 암거래에 사용된다거나 마약 구매에 사용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트코인이 너무나도 많이 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는 자신의 윤리를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원하는 것을 거래하고 그것이 탈법적이거나 불법적인 것까지 거래할 수도 있게 되겠죠. 즉 비트코인이라는 가상경제 생태계가 커지면 커질수록 현실의 윤리는 위태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얼마나 국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반대로 국가는 개인의 거래 내역을 어디까지 보는 것이 정당한가? 이러한 질문들이 2020년대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